잘 지금 뼈에 보시면 동물 윤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암 세포인데요. 내암 세포에다가 루시퍼레이즈가 발현되게끔 만드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광학 영상 장비인데요. 지금 쓰고 계시는 이제 카메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저희는 대신에 이제 기본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빛이 나오는 암세포라든가 물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약물을 개발할 때 저희가 쓰는 게 이제 약물에다가 어떤 빛이 나오는 물질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물이 뭐 액티비티를 가진 것도 중요하겠지만 만약 항암제다 하면은 이제 암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뭐 다 조직을 적출해가지고 슬라이드 맥하고 뭐 메스라는 걸 찍게 되는데 굉장히 좀 노동력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이거는 대신에 이제 그런 약물에다가 빛이 나오는 물질을 붙인 다음에 투여를 해서 단순히 이렇게 사진 찍듯이 영상만 찍게 되면은 이런 물질들이 얼마나 뭐 암에 가는지 아니면은 비비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뇌질환 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뇌에 관련된 약물들이 뭐 인비트나 그런 데에서는 효과가 좋지만 안 좋은 이유가 비비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비비비는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혈관인데요. 그게 통과되지가 않는데 이렇게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뇌에 관련된 약물이 뇌에 가는지 쉽게 영상을 찍으면서 알 수 있고요. 기존의 항암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혹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드 마우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바닉 구역에 자세히 보시면은 털이 없는 마우스가 있습니다. 털이 없는 마우스는 이제 면역이 좀 결핍된 마우스인데요. 거기다가 사람 유대된 암세포를 심게 됩니다. 보통 이런 영상 장비가 없게 되면은 여기 등 쪽에다가 피하에다가 피부에 조금 올라올 수 있게끔 암을 심게 되고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해가지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길이 재는 게 있거든요. 이제 시간대별로 그걸 계속 길이를 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약물에 의해서 암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주관적인 입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도 부정확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뭐 저희가 폐암이나 뇌암은 폐에 생기고 뇌에 생기고 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orthotopic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상 장비가 없으면은 그런 거는 못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것은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마우스에다가 뇌 쪽에 뇌암세포를 심은 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뇌암세포인데요. 뇌암세포에다가 루시퍼레이즈가 발현되게끔 만드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세포는 이제 루시페린이라는 기질과 만나게 되면은 이제 빛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암세포가 점점 크게 되면 클수록 여기에 나오는 빛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암세포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뇌암세포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타임 포인트별로 얘들도 죽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뇌를 까야지만이 이제 암세포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영상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지금 뇌암세포가 이 지금 빛의 시그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뇌암세포가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좀 이 약물에 의해서 뇌암세포가 얼마나 이제 줄어들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실험에 필요한 이제 동물의 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히 광학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이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생체 내에 이제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랑 이제 항암제 평가, 특히 뭐 저희는 뇌암이라든가 유방암, 다양한 암 동물 모델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항암제 평가 등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게 이제 안에서 동물들이 있는 장면을 그대로 찍은. 네, 맞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요, 네? 지금은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요렇게 지금 여기가 노즈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취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마우스를 요렇게 저 그림과 같이 꽂아가지고 이제 찍게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취가 되게 되면은 얘들이 체온이 떨어지는데
여기 베드가 이제 37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체온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카메라 이제 여기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CCD 카메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서의 가장 핵심 부품인데요. 찍을 때는 마이너스 90도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최대한 백그라운드 시그널을 다 없앤 다음에 되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시그널이 세게 보이지만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딱 디텍션 할 수 있는 여기 민감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안에 네. 빛이 없는 상태에서 네. 찍어야 되니까 네, 이게 딱 닿게 되면 완전히 암흑화가 됩니다. 네. 이 안이 마이너스 90도까지 요게 CCD가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까지 떨어집니다. CCD가 마이너스 90도까지 떨어뜨려져야지만이 이제 백그라운드 시그널이라고 해나 이제 바깥쪽에 이제 빛의 광자를 좀 최대한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한 기술이. 이게 이름이 캘리퍼인 거. 이게 장비 회사명이고요. 이 모델은 IBIS라고 해가지고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인데요. 이게 하도 영상 장비 회사들이 M&A가 많이 돼가지고 이 장비는 요즘 이제 폴피넬마라는 업체에서 이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쓰고 있는 이제 사람용으로 쓰이고 있는 영상 장비들은 저희 다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동물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용에 비해서는 좀 보셨다시피 뭐 보호 사이즈라든가 저런 것들 MRI에서도 보셨다시피 되게 작은데요. 대신에 작은 동물에서 이제 해부학적 영상 이미지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되게 민감합니다. 되게 센시티브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마이크로 CT, 보통 마이크로라고 붙여 있는 것들은 이제 동물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마이크로 CT 되게 좀 작지만 여기 성능이 좀 좋습니다. 이 마이크로 CT 이용해 가지고 저희는 대사성 질환 쪽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엑스레이 소스를 이용하다 보니까는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BMD 측정이라든가 혹시 아직 젊으셔서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골밀도 측정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골밀도 측정 엑스레이를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뭐 좀 뼈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엑스레이 찍고 아니면 좀 더 이상하면 CT 많이 찍으시는데 저희는 요 CT도 이용해가지고 골다공증 치료제에 많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간단한 게 사람으로 치면은 피머, 대퇴골 혹시 아세요? 네, 대퇴골 여기 특히 무릎 쪽에 요거를 찍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사람용으로는 절대 못 찍겠지만 여기 뼈 안쪽에 있거든요. 뼈 안쪽에도 보면은 되게 뼈들이 뭐라고 해야 그물망치로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OVX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분들 갱년기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특히 난투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뼈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물에서 인위적으로 골다공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뭐 투여를 한 다음에 CT를 찍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기존에는 뭐 이 뼈가 얼마나 이상이 있는지 보기면 다 조직학적으로 다 검사를 해야 되지만 CT를 딱 찍게 되면은 여기 뼈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영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트라베큘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도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여기 뼈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 뼈 사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뼈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이제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의 수도 줄일 수 있고 좀 그동안에 조직이나 정리 그런 게 좀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동물 윤리학적인 면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결과의 재현성을 위해서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게 그 뭐냐 사람을 찍는 CT보다 얘가 회상도가 높은 거죠. 네, 그 사람 찍는 CT는 저렇게 찍으면 사람 뼈가 저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네. 아마 사람용 CT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골다공증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런 거 말고 그냥 엑스레이인데 나중에 보면 약간 색깔같이 이렇게 나오는 네, 듀얼 엑스레이 아마 요것도 동물용인데요. 아마 사람용은 아마 그냥 정확한 정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분석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성능은 낮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영상은 3D 이미지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잘 지금 뼈에 보시면은 여기 대퇴골 쪽 이쪽 부분을 지금 찍은 겁니다. 마우스에. 그걸 찍어가지고 안쪽에 이제 분석을 다 가능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저 사진은 그 정상적인 뼈의 상태인 건가요? 골다공증이 생긴 상태? 지금 이 상태는 그래도 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가 거의 비워집니다. 주변에 하얀 부분 다 네네. 없어. 네네. 영상도 보시면 행동 수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행동 능력 평가다 그래가지고 트레드밀은 아니면 이제 인지 능력 평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Y 메이즈라고 해가지고 Y자 형식으로 생긴 틀에다가 놓고 얘들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가장 저희가 쉽게 보는 건 오픈 필드라고 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그냥 네모나 상자에다가 얘들을 딱 놔둬요. 그럼 얘들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는 게 있거든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얘들 행동 능력이 가장 얼마나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보통 지니까는 좀 어둡거나 구석진 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얘들이 뭐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공격성이 있거나 좀 겁이 없다. 그러면은 막 중간으로 나와요. 이 네모나 상자 중간으로 그런 것들 이제 녹화를 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뭐 제가 또 행동 평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그런 걸로 얘기해가지고 좀 행동 능력, 인지 능력 그런 것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쥐를 한 마리만 넣는 게 아니라 네 마리 동시에. 네. 그럼 애들이 그냥 선을 따라 뛰어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하드한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시한 조건을 하면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고요. 조금 운동 트레이닝을 달릴 때 이제 조금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 여기 기울기 있잖아요. 네. 기울기도 주고 얘를 그 운동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로타로드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막 회전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회전하면서 애들 딱 거기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 걔들이 뭐 좀 건강한 애들은 계속 매달려가지고 계속 가는데 조금 뭐 파킨슨 디지즈나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운동 능력이 좀 없는 쥐들은 거기서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얘들이 참 동물들이니까 너희 뭐 어디 힘드냐 물어보면 좋지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좀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저는 동물 윤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인데요. 동물 실험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고려할 때 저희가 가장 적합한 테크닉이 지금 뭐 MRI나 지금 말씀드린 광학 영상, CT 같은 건데 그런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의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평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종양 모델을 만들고 걔를 이제 투여를 한 다음에 이제 일정 타임 포인트에서 걔들을 희생하여 가지고 조직 병리로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타임 포인트마다 각 개체 수를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영상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같은 개체들 각 타임 포인트별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용되는 개체 수도 줄일 수 있고 또한 결과의 재현성이라고 해야 하나? 같은 개체도 계속적으로 팔로우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도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콘셉트가 자리가 잡게 되고 이 장비 이용해서 찍었을 때 픽셀 색이 빛이 사람도 약간 저 정도 밀도, 그러니까 사람 밀도 그 정도. 제가 사람 빛이 동물 봤었거든요.